미국 경찰 훈련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발 헌터야, 그러지 마. 베테랑 경찰견 교관 레이첼 모건이 절규했습니다. 독일 shepherd 헌터의 송곳니가 한국에서 온 진돗개 루나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고 선홍색 피가 훈련장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 에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되네. 싸우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약해 보이는 한국 개들이 곧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편견과 차별을 뒤엎고 전 미국을 뒤흔든 진짜 실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레이첼 모건 39세. LA 경찰서 K9 부대에서 15년째 일하는 베테랑 교관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그녀는 체코산 순수혈통 독일 shepherd 헌터와 함께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에게는 20년 전부터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일본 교환학생 유키의 아키타견 카이에게 물려 무려 20바늘을 꿰매는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계 개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15년 동안 그녀는 독일 shepherd, 벨기에 말리누아, 더치 shepherd 같은 검증된 유럽산 워킹독들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장 로버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협력 차원에서 진돗개의 경찰견 적합성을 테스트하라는 지시였죠. 진돗개.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레이첼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개들이 우리 독일 shepherd만큼 할 리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LAX 공항 화물터미널. 레이첼이 처음 진돗개들을 봤을 때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이었습니다. 이동 케이지에서 나온 첫 번째 개, 흰색 털을 가진 암컷 루나는 헌터의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안 됐어요. 두 번째는 황색 털의 수컷 아톰. 역시 비슷한 크기의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한국 관계자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한 주인만을 섬기는 특성이 있다고요. 레이첼은 즉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견은 여러 핸들러와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주인만 섬긴다니. 완전히 경찰견 부적합 요소였죠. 며칠간의 기초훈련에서도 진돗개들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독일어든 영어든 어떤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멍하니 서 있거나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동료들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역시 아시아개들은 예측 불가능해. 신뢰할 수 없다는 말들이 오갔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개 시연이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 파견 관계자들, 현지 한인 언론, 시청 공무원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인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하며 말했어요.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러 왔다고요. 먼저 기존 경찰견들의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동료 제게 독일 shepherd 브루노가 나와서 완벽한 명령 수행을 보여줬어요. 플라츠 명령에 즉시 엎드리고 지츠 명령에 바로 앉았습니다. 수색 명령에도 완벽하게 목표물을 찾아냈죠.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관계자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동료 에릭의 벨기에 말리누아 맥스도 완벽한 어택 훈련을 보여줬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훈련관을 정확히 공격하는 모습에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진돗개들 차례였습니다. 레이첼이 루나를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트 명령을 해도 여전히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왜 이상한 소리를 내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들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저게 정말 경찰견인가요? 한국 천연기념물이라더니
그때 관중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웃기는데 한국 개그 수준이 이거구나.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K-팝은 세계적인데 K-도그는 이 정도네. 한인 기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거 방송하기가 좀 그러네요. 팀장 로버트가 레이첼에게 다가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창피만 당하겠다면서요.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는 진돗개들의 실패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천연기념물의 위험, 진돗개 대 독일개 클래스 차이점이라는 제목들과 함께요. 댓글들도 가혹했어요. 개고기 문화라 그런가?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되네. 독일 기술력이 최고다. 이틀 후 레이첼은 평소처럼 헌터와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상가 지역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곧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 알림이 들렸습니다. 12가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 편의점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인질도 있다고 했어요. 레이첼은 급히 헌터에게 전술 하네스를 채우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들이 편의점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협상 전문가가 확성기로 용의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브리핑했어요. 안에 인질이 몇 명 있는지 확인이 안 됐고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때 편의점 안에서 다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K9 유닛에게 뒤쪽 출입구로 접근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레이첼은 헌터와 함께 편의점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료들의 브루노와 맥스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던 헌터가 갑자기 주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브루노와 맥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인질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빨리 들어가야 했지만 그들의 경찰견들은 모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에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진돗개 루나와 아톰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편의점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캔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총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뛰어나온 건가요? 위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루나가 편의점 뒤편 깨진 창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톰도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레이첼이 급히 뒤따라 들어갔을 때 편의점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선반들이 넘어져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구석에서 30대 남성이 총을 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10대 소녀가 떨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들어오지 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루나가 소리 없이 용의자 뒤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말이에요. 동시에 아톰은 인질인 소녀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훈련한 적이 없는데. 레이첼은 당황했습니다. 용의자가 누군가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루나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루나의 짖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용의자가 손에서 총을 놓쳤습니다. 루나가 정확히 용의자의 총든 팔을 물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아톰은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와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인질도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진돗개들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였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령도 못 알아듣던 그 개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독일 셰퍼드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레이첼은 진돗개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건 이후로 팀 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틴 수색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헌터가 냄새를 맡으며 수색을 시작할 때 루나와 아톰은 특정 방향으로만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훈련장 북쪽 모퉁이 쪽이었습니다. 레이첼이 그 방향을 봐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벽면이었죠. 하지만 루나와 아톰은 계속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관계자 김 박사가 찾아왔어요. 편의점 사건 이후 진돗개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지난 며칠간 진돗개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했어요. 편의점 사건, 그리고 지금 벽면을 계속 보고 있는 것까지요. 김 박사가 진돗개들이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벽면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더니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레이첼이 급히 달려가서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로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급히 가스 회사에 연락했고 30분 후에 기술자가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벽 안쪽 가스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진돗개들이 1시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경찰견들처럼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레이첼은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이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였다는 것을요. 진돗개들은 상황을 읽고 스스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훈련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었어요. 레이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돗개들은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처음 훈련 때는 반응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아마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하고만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어요. 이틀 후 마약 탐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헌터와 브루노, 맥스 모두 열심히 냄새를 맡으며 수색하고 있었는데 루나가 갑자기 훈련장 한 구석에서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겨둔 마약 샘플도 없었고 특별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 박사가 그 지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벽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벽을 두드려 보니 소리가 달랐어요.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았죠. 결국 벽을 뜯어본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 안쪽에 10년 전 공사할 때 실수로 떨어뜨린 용접 도구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벽 안쪽에 있는 금속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니. 진돗개들의 후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환경 전체를 읽어낸다고 김 박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레이첼은 진돗개들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헌터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레이첼의 명령만 기다리던 헌터가 이제는 스스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이 가진 능력은 단순한 후각이나 청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 박사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돗개들은 1000년 넘게 진도라는 섬에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첼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야 알겠다고 레이첼은 생각했습니다. 루나와 아톰이 자신을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레이첼은 진돗개들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야, 이것 좀 찾아볼까?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요청으로 말했어요. 루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아톰에게도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마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루나는 체계적으로, 아톰은 직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터가 진돗개들의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즉시 움직였을 헌터가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마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브루노와 맥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돗개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팀장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기존 경찰견들이 진돗개들의 독립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레이첼은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이 팀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개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파트너들로 말이에요. 로버트가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을 체계화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존 방식과 진돗개 방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레이첼은 새로운 K9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의 일방적 명령 시스템이 아니라 개와 핸들러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접근하고 개가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며 개별 개체의 특성을 인정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며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복합 상황 수색이었어요. 마약, 폭발물, 실종자 수색을 동시에 해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핸들러가 일일이 지시해야 했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개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레이첼과 루나, 아톰, 헌터를 데리고 훈련장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얘들아,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어. 너희들이 판단해서 중요한 것부터 찾아보자. 세 마리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루나는 폭발물 쪽으로, 아위는 마약 쪽으로, 헌터는 실종자 쪽으로 향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 마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짧은 짖음소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기존 방식보다 30% 빠른 속도였습니다.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야. 이 방법을 다른 팀에도 적용해보자. 그날부터 레이첼은 다른 K9 핸들러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동료들도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개들이 정말 달라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졌다고요. 한 달 후 그들 팀의 성과는 경찰서 전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체포율이 25% 향상되었고 수색 시간은 30% 단축되었어요. 서장이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레이첼은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전 아키타에게 물린 후 아시아 개들을 혐오했던 자신이 이제는 진돗개들 덕분에 새로운 훈련법을 개발하게 된 거였어요. 김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돗개들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진돗개들은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변화를 선택한 건 레이첼 자신이라고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 거라고 했어요.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 로버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다고 FBI에서 그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거였어요. 레이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었어요.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들과 레이첼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날 오후 CNN 제작진이 훈련장을 찾아왔습니다.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다니. 레이첼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다고요. 20년 전 일본 아키타에게 물린 후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가졌었는데 루나와 아톰이 그 편견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레이첼은 루나와 아톰의 놀라운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수색 임무를 척척 해내는 모습, 헌터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촬영되었어요. 이제 헌터도 진돗개들의 방식을 배워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레이첼이 설명했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촬영이 끝난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6개월 전 공개 시연에서 만났던 한인 기자가 서 있었어요. 기자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과하러 왔다고요. 6개월 전에 성급하게 판단했었다면서 진돗개들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진돗개들이 이렇게 성공한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요.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댓글들을 보여주더군요. 진돗개들이 진짜 대단했구나. 처음에 왜 못 알아봤을까? 한국 개들 정말 자랑스럽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이제 진돗개들이 미국에서 인정받게 되었다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에서도 저의 이야기가 화제라고 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한국 분들과 함께 온 것이었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성과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혹시 한국을 방문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어요.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를 직접 보고 한국의 K9 훈련 프로그램에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은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전체를 혐오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받게 된 거였어요. 또 다른 제안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레이첼의 훈련법을 도입하고 싶다고 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잭, 에릭, 스콧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잭이 말했어요. 자신들도 할 말이 있다고요. 6개월 전에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 에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계곡이 어쩌고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었다고, 정말 부끄럽다고요. 진돗개들이 이렇게 훌륭한 개들인데 편견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 스콧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고, 자신들도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레이첼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레이첼은 루나와 아톰, 그리고 헌터와 함께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얘기해줬어요.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게 해주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줬다고요. 루나와 아톰이 레이첼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팀워크가 뭔지 아는 것 같다고요. 헌터가 꼬리를 흔들며 루나와 아톰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세 마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레이첼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이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레이첼은 미래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6개월 전 망신스러운 실패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국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자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루나야, 아토마,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달빛 아래 세 마리 개들이 레이첼을 바라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20년 전 아키타에게 물린 상처로 시작된 편견이 이제는 진돗개들과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레이첼 모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함께요. 아시아 개들은 쓰레기라고 조롱받던 진돗개들이 결국 미국 경찰들을 무릎 꿇게 만든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용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